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2월부터 한 1월, 2월 거의 한 3달 정도 학생들 원서 준비를 막 같이 하다 보니까 촬영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원서 준비 다 끝나고 난 상황이라서 그나마 여유가 생겨서 오늘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미국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본인의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지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대표님, 성적과 입시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일단 성적과 입시에 대한 평가 방식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서 다르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YPS, 힙스라고 표현하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이런 대학들과 또 그 이후에 대략 50위권 정도부터 한 150위 정도까지의 대학들은 학생의 심사에 있어서 성적과 입시를 보는 의도는 같지만 시선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일이라든가 스탠퍼드 이런 극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성적을 보는 이유와 그리고 입시를 보는 이유가 이 학생의 잠재적인 역량을 평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들어온 아이들한테 어떠한 우려라기보다는 토대가 잘 만들어진 학생들이 입학한 뒤에 학교란 작은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또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리더로서 좋은 공헌을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본다라고 보는 게 말 그대로 극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라든가 입시를 보는 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주 대중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한 100위 안팎의 대학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성적과 입시를 같이 평가를 하긴 하지만 이때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이때 이 다른 시선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큰 키워드가 졸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학 입장에서는 졸업을 시킬 수 있는 학생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성적과 입시를 통해서 구별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을 받아야 운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 졸업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학생이 중도에 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떠나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졸업을 할 만한 학생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눈여겨보시는 예를 들어서 타임즈라든가 혹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학교들의 랭킹이 잡히죠. 이 랭킹에 있어서의 주요 포인트들이 이러한 대학들이 학생을 졸업을 시키는, 말 그대로 대학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지를 보는 것에 상당 부분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 이 졸업이라는 키워드, 졸업이라는 시선으로 학생의 성적과 입시를 바라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성적이에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대략 한 100위권 안팎의 대학들에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 GPA를 보니까 대략 한 4.0 만점에 3.2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으로 잡힙니다. 우리나라 내신 등급으로 치면 거의 2등급 후반대 정도예요. 물론 미국이란 나라의 이 절대평가 방식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학교에 들어와서 말 그대로 학업적인 역량이 좀 부족해서 학교를 떠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근거로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적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마지노선 안에 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EC라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학생이 학업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학생이 가진 의지 혹은 학생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라든가 또 재능, 이런 부분들이 학생이 선택한 전공 그리고 학생이 선택한 대학과 얼마나 매칭이 잘 이루어지느냐가 사실은 졸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여러분들이 EC를 대학에서 좀 꼼꼼하게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계공학과를 선택하거나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 이 친구를 바라보는 입학사정관의 눈빛이 아주 예쁘게 보여질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기계공학과를 선택했던 친구라고 한다면 적어도 학교에서 로봇 동아리 정도 활동? 이런 정도는 해봐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동일합니다.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관련돼서 동아리 활동을 좀 해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고,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은 안 하고 갔는데 학과 성적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성적의 모양새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이 수강했던 과목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친구에겐 물리라는 과목이 선행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학생에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이라든가 논리적인 측면의 과목들이 어느 정도 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친구를 바라보는 입학사정관의 눈은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입학사정관의 시선은 이 친구가 과연 졸업을 할 수 있는 친구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계신 입학사정관들이라든가 입학처의 입학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있긴 한데요. 매해 이렇게 이제 입시가 좀 끝나고 나면은 저희끼리는 이제
해프닝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일전에 어떤 학교 입학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이 하나가 원서를 썼는데 성적도 상당히 무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 불합격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성적도 상당히 무난하고 고등학교 때 교과목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무난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이씨를 정리한 레주메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아무리 봐도 우리 학교랑 안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는 분명히 자기소개서라든가 이씨를 살펴보면 이 친구는 분명히 컴퓨터공학 쪽으로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한데 심리학을 전공으로 원서를 썼더래요. 심리학과 컴퓨터공학은 약간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자기소개서 혹은 레주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부분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선택한 학교라든가 전공과 관련돼서 얼마나 매칭이 잘 이루어지느냐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GPA가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면 학교 입장에서 아주 매력적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원만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추어서 학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전공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가장 큰 맥락은 뭐냐면요, 집단 지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집단 지성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생각들을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이 요즘 아주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이 소속된 커뮤니티 안에서 이 학생이 맡은 바의 역할을 다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커뮤니티 자체가 발전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집단의 지성,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시라든가 본인이 준비하는 SOP라든가 에세이를 통해서 잘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 말고 GPA가 낮아도 졸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합격하는 사례가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대학이라는 곳이 학생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업적인 역량을 어느 정도 재고 지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기회라는 걸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 기회라는 걸 부여를 할 때 어느 정도 미니멈 기준이라는 건 있어요. 흔히 이제 밖에서 다른 친구들이 상담을 오면은 이 학교는 영어 공부는 잘 못해도 다른 부분이 잘하면 갈 수 있다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약간 왜곡되어진 이야기예요. 학업적인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고, 물론 이제 저희 학생들 사례주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학업적인 역량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내신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5등급 때 혹은 5등급 초중반 때 학생들이 합격을 한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업 성적 이외에 다른 나머지 부분들이 아주 잘 갖추어진 친구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심리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친구였는데 학교 성적은 그냥 좀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의 가정 환경 자체가 학생이 심리학을 공부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관련돼서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간다던가 또 그런 것과 관련된 학회를 같이 참여를 한다던가 본인 스스로 학과 공부에 대한 열정을 계속 불태웠던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성적은 떨어질 수도 있는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시적인 측면이 상당히 도움이 돼서 합격을 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입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학업 성적과 이시 둘 다를 꼽습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학업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업 성적이 다는 아닙니다.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 적어도 최소한을 지켜주고 났을 때 다른 나머지 다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레주메라든가 SOP 그리고 추천서 이런 부분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너무 기울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 성적이 바닥이다, 고등학교 성적이 바닥이다, 아무리 이씨가 훌륭하다 해도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씨가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좀 있긴 있어요. 국가 단위에서 혹은 월드 단위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다던가 이런 친구들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이씨를 갖춘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교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학교 성적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이씨들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